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이 혼란스럽지만 그래도 즐거운 하루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탄핵 사태가 터졌을 때 저는 중앙일보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당시 방송에 나가서 저는 절규하듯이 얘기를 했습니다. 좌파 정권만큼은 절대로 안 된다. 보수 우파 정권이 잘못을 저질렀지만 그렇다고 좌파 정권을 선택을 해서는 안 된다. 우파가 틀렸다고 좌파가 옳은 것이 절대 아니다. 대통령 선거는 연애가 아니라 결혼이다. 감정에 빠져서 감상에 휘둘려서 좌파의 달콤한 말과 제스처에 속아서 좌파를 찍었다가는 평생 고생하게 된다. 결혼은 냉정한 선택이다. 이런 제가 발언한 것이 동영상으로 유튜브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또 그 조회수가 점차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동영상이 유튜브에서 사라졌습니다. 저는 여전히 어떤 음모와 압력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영상을 만들어 올린 측에 대한 어떤 압박, 이런 것이 있어서 좌파 정권에게 아주 결정적으로 자신들이 급소가 찔리니까 제가 왜 좌파 정권이 돼서는 안 되는가, 그들이 왜 무능하고 위선적이며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가를 계속 반복해서 발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좌파 정권이 예상대로 나라를 망가뜨리고 있고 제1차 피해자는 자영업자를 포함한 서민층이었습니다. 제2차 피해를 고스란히 기업인들이 맡고 있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자산 10조 원 이상의 대기업 30군데의 CEO들을 불러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일은 자신이 저질러 놓고 힘들고 애꿎은 청소는 기업인들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경제 전쟁이 벌어졌는데 이 정권은 일본은 대포를 쏴야 되는데 그저 소총 몇 자를 쥐어주면서 이 기업인들에게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하라고 밀어내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제 기업인들에게 3분 발언이 주어졌다고 합니다. 저는 이거 완전히 코미디 같은 이런 것이라고 봅니다. 이 대통령의 정책실장이라고 하는 김상조는 기업인들의 발언이 2분을 넘으면 1분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종이에 써서 내비치는 그런 역할을 맡았다고 합니다. 청와대 행정관이 해야 되는 역할을 이 나라 경제정책의 총사령탑이 이런 일이나 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비상이라고 하면서 총체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겨우 3분 발언을 형식적으로 주는, 아니 어떤 기업인들은 더 얘기하고 싶을 것이며 어떤 기업인들은 여러 가지 또는 사정상 이런 걸로 해서 3분 발언을 하지 않거나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니면 짧게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쇼를 하더라도 제대로 쇼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무제한 토론이다. 대통령과 기업인들이 도시락으로 점심을 해결하면서 예정된 시간을 3배, 4배 훌쩍 넘겨가면서 저녁 늦게까지 이 나라 경제의 문제점과 그리고 이 위기를 어떻게 탈출할 것인가를 머리를 맞대면서 얘기를 했다. 정말이지 기업인들에게서 쓴소리가 많이 나왔고, 아니 비공개 간담회를 하더라도 대통령은 이것을 경청하고 이러이러한 해결책에 관해서 어떤 이 고민과 또는 어떤 협의를 많이 진행을 했다라는 것을 국민과 세계에 알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정권이 3분 카레 정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선한 재료를 일찍 준비를 해서 아주 영양가 높고 맛있는 이런 내용물을 담아서 정성껏 카레를 만들어서 국민 앞에 내놓는 게 아니라 그저 전자레인지에 2분이나 3분 돌려서 봉지 뜯어서 국민의 접시 위에 쏟아놓는 3분 카레 정권.
시청자 여러분, 제가 오늘 제목을 3분 발언이었지만 기업인들이요, 제발 3년만 참아달라, 참아 주십사, 이런 이 동영상을 제가 오늘 준비를 했는데, 그 시련과 기업인들의 시련과 그 시련 속에서 기업인들이 어떤 희망을 가져야 되느냐,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동영상에서 부자들의 한국 탈출이 급증을 했다, 거의 2008년 금융위기 수준으로 올라갔다, 지난 한 해 해외 이주 신고가 2200명이 넘는다, 3, 4년 전에 비하면 3배, 4배가 올라간 것이다 라는 동영상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떠나는 사람은 선택을 해서 떠나더라도 외국에 집을 사고 빌딩을 사는 사람들은 그들의 능력과 선택에 따라서 그렇게 하더라도 99%의 대한민국 국민은 이 땅에 남아서 이 땅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고 어쨌거나 여기서 미래 세대가 살아나가는 이런 생존의 터전을 끊임없이 만들어줘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시련이 있지만 희망도 있습니다. 우리는 해내야 됩니다. 그 대열의 중심에 기업인들이 있어야 됩니다. 문재인 3분 카레 정권은 국가 경제를 망치고 있습니다. 제가 옆에 세 번째로 정리를 해놨습니다만은 S&P를 포함한 중요한 국가 세계 신용평가기관들, 그리고 국내외의 금융기관 전문연구소에서 한국 경제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줄줄이 큰 폭으로 낮추고 있습니다. 몇 군데는 벌써 1.8%, 2%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올해 성장률은 제가 봤을 때는 2% 달성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1.8%도 못할지 모릅니다. 박근혜 대통령 정권 때는 성장률이 3%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이 화두였습니다. 매년. 그런데 이 정권은 2%도 이제는 거의 불가능할지 모릅니다. 기업인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그래도 이제 제가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좌파 정권의 비겁과 무능과 위선 때문에 결국 이 나라의 경제는 크게 망가질 것입니다. 불가피하게 망가질 것입니다. 저는 최소한 50%가 망가질지 모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가 법질서, 경제 또는 안보, 여러 가지 정체성 이런 분야에서 국가가 총체적으로 50%의 골절 상태에 이르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파가 복원해야 됩니다. 우파가 복원할 수 있습니다. 우파가 복원할 겁니다. 결국은 아무리 망가져도 이 나라에서 우리의 미래 세대들이 살아나가야 되고, 이 나라로 결국은 자유민주 흡수 통일을 해내야 되며, 이 나라로 한국은 IMF 경제위기와 2008년에 금융위기를 겪어낸 나라이기 때문에, 6.25 한국전쟁을 겪어낸 이런 나라이기 때문에 우파가 세력을 회복을 하고 해서 권력을 잡으면 우리는 복원해낼 수 있습니다. 1차로 내년 4월 총선에 어쨌거나 저들이 헌법을 마음대로 개정을 할 수 있는 200석을 절대 내줘서는 안 되고, 법률안을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180석을 내줘서도 절대 안 되며, 저들이 예산안을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는 150석을 내줘서도 안 됩니다. 마지노선은 150석. 일단 그렇게 해서 문재인 좌파 정권이 이 폭주하는 것을 브레이크를 걸어놓고 우리는 기업인들과 함께 3년을 버텨야 됩니다. 3년 후에 정권 교체만 하면 우파가 이 망가진 나라를 복원해낼 수 있습니다. 현대 국가의 경제에서 이 중심은 기업입니다. 기업인들이 지금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어제 간담회에서도 시간만 충분했다면 더 많은 애로사항이 나왔을 것입니다. 윤복은 삼성전자 부회장 같은 사람은 어제 짧은 시간이지만 결정적인 핵심적인 역할을 발언을 했습니다.
R&D가 대단히 중요한데 R&D 연구 개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주 52시간 제도가 이런 식으로 운영이 돼서는 안 된다. 밤늦게까지 연구 인력이 있어야 되고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주 50시간.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이런 핫바지 바람 새는 소리로 답변을 해서 기업인들의 사기를 기운을 많이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그것 말고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불화수소, 에칭가스 이런 것들을 한국에서 개발을 해내려면 화학물질을 생산하는 것에 대한 각종 규제가 완화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이재갑 장관은 이것이 화학물질이 새로운 화학물질들은 노동자들에 대한 건강 유해 여부가 체크돼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래놓고 무슨 신소재 개발이니 수입 대체 개발이니 수입선 다변화니 지금 펑펑 옆에 폭탄이 터지고 있는데 언제 무슨 신형 대포를 개발하라는 이런 주문을 하면 언제 기업들이 대포를 만들어서 싸울 수 있겠습니까? 3분 카레 정권. 그러나 기업인들 여러분, 3년만, 이제 3년도 남지 않았습니다. 2년 10개월만 기다려 주십시오. 감사합니다.